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반도체 실적이 가장 좋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12조를 돌파했습니다. 무려 11분기 만에 최대 실적이고요. 매출은 63조가 나왔는데 역대 2분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고, 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1분기 대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반도체가 워낙에 좋게 나오는 바람에 그냥 묻혀갔습니다. 그리고 TV나 가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가려서 항상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데, 실적 꽤 좋게 나왔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 시동을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3, 4분기에는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을 최대 50조 이상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정 실적치이기 때문에 부문별로 상세하게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반도체에서만 아마도 7조에서 8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반도체 영업이익이 3조 원대였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 물론 예상치이긴 하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전망대로라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에서 반도체 혼자서만 60%를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4월 D램 고정 거래가가 최대 26%까지 올랐는데 이건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고요. 1분기 때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4천억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그 이슈가 다 해결이 됐죠. 그래서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서 2분기 때는 정상치를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사실 1분기 때는 반도체 쪽이 악재가 겹치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2분기 때는 그게 한 번에 또 역전이 되면서 2배 이상의 호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또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스마트폰은 2분기 때는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왔죠. 세상은 정말 돌고 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1분기 때 스마트폰 실적이 좋게 나온 게 갤럭시 S22를 조기 출시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영향이 정말 컸었는데 2분기 때는 신제품 출시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인도나 베트남에서 바이러스 재확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반도체가 하도 부족하다 보니까 심지어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라 할 수 있는 모바일 AP조차도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량을 못 만든다고 하는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2분기 IM 부문의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해서 1조 이상 줄어든 약 3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덜 팔리면서 모바일용 디스플레이도 실적이 살짝 감소했는데 다행히도 TV는 또 잘 팔리면서 디스플레이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여기 애플의 일회성 보상금으로 5천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은 1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는 보통 LG전자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사실 삼성전자가 가전도 정말 잘하거든요. 특히 TV 같은 경우는 LG전자보다도 판매량이 훨씬 많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1위죠. 비스포코도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데 사실 소비자 가전 쪽은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가전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약 1조 2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번 2분기 때는 1분기보다는 살짝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1조만 해도 웬만한 대기업 전체 영업이익보다는 큰 수치거든요. 삼성전자가 워낙에 반도체나 스마트폰의 영업이익이 높아서 그렇지 사실 소비자 가전 하나만 해도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게 맞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를 크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됐던 일이거든요. 물론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긴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기대치가 잔뜩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장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어서 주식을 평생 끊을 게 아니라면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노후까지 생각을 하시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속상한 거요. 그냥 지나가는 짧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뭐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발목이 잡혔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속상한 건 속상한 거죠. 저도 속상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3분기 예상치도 나와 있는데 매출은 70조를 달성할 거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최대 15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최대 50조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 영업이익이 약 36조였습니다. 36조에서 50조가 넘는다는 얘기니까 성장률이 장난이 아닌 거죠. 36억에서 50억이 아니라 36조에서 50조입니다. 단위가 조 단위인데 성장률이 몇십 프로나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삼성전자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선반영 딱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6개월째 거의 15% 이상 하락을 했고 작년에 2배 상승한 것은 실적이 선반영된 게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파탄이 나니까 각국에서 돈을 겁나게 많이 풀어서 유동성의 힘으로 그냥 끌어올린 것이었죠. 오히려 삼성전자 2배 오를 때 다른 기업들은 막 4, 5배씩 올랐습니다. 그렇게 유동성의 힘으로 2배 올랐다가 지금 6개월째 거의 15%에서 20%가 빠졌는데 뭐 주가가 선반영이 됐다?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선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영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 그동안 묻혔던 호재들이 물 만난 물고기 마냥 한 번에 튀어오를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적어도 저는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별이라고 할 수 있죠.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캐시카우 자리를 확고히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대치가 사실 더 올라갈 게 없습니다. 자, 하지만 비메모리는 얘기가 다르죠. 기대치도 낮을 뿐더러 아직 포텐이 터지지 않은 분야거든요. 1분기 때는 사실상 오스틴 정전 때문에 그냥 뭐 초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분기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3, 4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지표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봤을 때 희망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남들이 다 욕하고 떠날 때 역발상으로 싸게 수량을 줍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죠.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 주지도 않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평균 보유기간을 보면 개인들이 6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주식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주식은 인내심이 없는 자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자들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와닿지가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명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확실히 주식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인내심 강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고요.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